아직도 장경인대를 스트레칭하거나 폼롤러로 문지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비효율적이고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을 오늘 못만남 TV에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오늘은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도 자전거 입문 초기 때 그리고 그리고 등산을 하고 난 뒤에 발생한 장경인대 부위 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 통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무릎 외측에 발생하는 통증 중에 하나이고, 사이클리스트와 장거리 달리기 선수,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스키, 하키, 농구, 축구 등의 거의 대부분의 유산소성 운동 종목에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동작에서 주로 통증이 관찰됩니다. 장경인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경인대는 앞쪽에 대퇴근막장근, 중간에 중등근, 뒤쪽에 대둔근과 함께 근막 연결 연장선에 있고, 허벅지 외측에 있는 외측 관건 위를 지나서 경골 외측에 거디결절이라는 뼈 돌출부에 부착합니다. 부착 지점에서 앞으로는 장슬개인대, 일리오 파텔라 밴드라는 그 인대와 연결되어서 무릎 슬개골의 외측에 부착해서 슬개골이 내측으로,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장경인대는 무릎을 굽힌 각도가 30도 이하에서는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하는 신전근으로도 작용하고, 30도 이상 무릎이 굽혀졌을 때는 무릎을 굽히는 굴곡근 기능으로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장경인대 통증은 왜 생길까요? 여러 연구들이 존재하고 발생 이유에 대한 의견들도 나눠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론은 무릎의 굴곡과 신전의 반복적인 동작에서 장경인대가 대퇴골 원위부 외측에 있는 외측 상과와의 마찰로 인해 염증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릎의 30도 굴곡대부터 외측의 마찰이 증가한다고 해서 임핑지먼트 존, 충돌 지역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이론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된 해부 조직학 연구들에서는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발생되는 장력들로 인해 마치 장경인대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장경인대 증후군은 반복적인 마찰로 발생된 게 아니고, 대퇴근막 장근과 뒤쪽에 있는 대둔근, 그리고 대퇴사두근의 외측 강근의 근육들의 과사형들로 인해 무릎 아래에 있는 지방층, 우리가 호파 패드라고 불리는데, 이 부위가 장경인대 부착 지점을 압박해서 통증을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로는 경사진 곳을 뛰거나 강한 강도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발생을 하고, 해부학적 요소로는 경골, 우리가 다리가 안쪽으로 틀어짐, 그리고 고관절 외전근 바깥 근육이 있는 근육이 약화, 그리고 O자형 다리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엉덩이 근육들의 기능적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무릎의 외측 부위 통증이 발생하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휴식과 냉찜질입니다. 대부분의 급성 통증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 운동선수들은 워낙에 많은 움직임을 하기도 하고, 유산소성 운동선수들은 휴식과 재발 등이 잦아서 재활 운동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처치를 통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성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장경인대 스트레칭이나 폼롤러를 이용한 마사지를 하라는 운동 처방이 일반적이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냉찜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하셨던 폼롤러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했는데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 장경인대 폼롤러나 스트레칭이 도움이 안 되는지 연구 논문들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 후반부터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21년도에 발표된 최근 연구 논문에서는 장경인대를 스트레칭하거나 폼롤러를 적용했을 때 스트레칭의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경인대는 아주 견고하고 두꺼운 건과 인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구조물이 아닌 비수축적 조직이라는 거죠. 특히 엉덩이의 대둔근과 앞에 있는 근막장근, 대퇴사근의 외측 관근 등과 근막이 함께 감싸고 있고, 건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릎과 고관절에 힘을 전달하고 엉덩이 외측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경인대는 강력하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부위라는 거죠. 장경인대는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결합 조직에는 인대, 건, 연골 등이 있고 조직을 지탱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결합 조직입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유지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힘의 전달을 잘해줘야 되는 부위인데 강제로 압박하거나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폼롤러로 이때까지 장경인대를 문질렀더니 통증이 감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폼롤러로 해서 효과를 보는 이유는 스트레칭의 효과가 아니라 장경인대가 대퇴사두근 외축위를 함께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폼롤러로 직접적으로 장경인대를 적용하면 그 아래에 있는 대퇴사두근 외측 부위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그 대퇴사두근의 근 긴장도를 감소시켜서 장경인대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 효과도 함께 본 거죠. 그럼 어떤 부위를 스트레칭하고 강화시켜야 할까요? 치료의 포커스는 장경인대를 스트레칭하기보다는 그와 연결된 앞쪽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과 뒤쪽에 있는 대둔근,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의 외측 광근, 그리고 정강이 앞쪽에 있는 전경골근을 심부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근 긴장도를 떨어뜨려주고 고관절 외측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고관절 외전근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경인대는 위에 말한 근육들이 수축할 때 힘을 전달해주는 부위이지 스스로 수축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칭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효과적인 근막 이완과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막 이완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손을 통해서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장경인대 환자분 그리고 여러 가지 통증 환자분들한테 손으로 하는 것도 해보고 이게 글라스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ASTM이라고 도구를 이용한 연부 조직 마사지하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셀프로 하실 때 뭐 괄사 같은 것도 괜찮고 이런 쇠막대기도 괜찮고 아니면 뭐 딱딱한 부위를 가지고 문질러 주시는 게 좋고 단 문질러 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유분이 많은 마사지 크림이나 뭐 오일 같은 걸 바르고 하시는 거예요. 피부 마찰을 줄여 주셔야 됩니다. 등이 빨갛게 해서 글라스톤을 문질러 놓고 온몸이 빨갛게 해서 피멍이 든 거 그렇게 해서 막 사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유튜브나 인스타에 보면 그런 치료는 잘못된 치료거든요. 사실은 논문에서도 그렇고 제2차 손상이 있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피멍이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피부에 있는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유분이 많은 크림이나 오일을 꼭 사용해서 하시고요. 저는 이제 병원에 쓰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조금 몸을 노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대퇴근막 장근은 앞쪽이죠. 이 고관절 보면 고관절 앞쪽에 얘가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고 밖으로 벌리면서 굽힐 때 수축하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거든요. 잘 보이나요? 네. 이 근육인데 이 근육을 이제 제가 근막 이완을 하는 방법을 하면 크림을 발라요. 크림을 발라서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문질러 줘서 먼저 근육 긴장도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해서 옆쪽으로 네, 엉덩이 가운데까지 전체적으로 골반 라인부터 해서요. 여기 손가락을 대면 골반 능이 있죠. 장골능 거기서부터 같이 해주시면 원래는 조금 더 내려서 하면 되는데 이 부위에서 조금 더 내리시는 거예요. 바지를. 그래서 문질러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대둔근 근막 이완은 우리가 천골 있죠. 엉덩이 천골이 있으면 여기서 손바닥 이렇게 라인으로 여기 대둔근을 다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천골 안쪽에서부터 해서 대둔근을 이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금 노출이 좀 하면 엉치뼈 있죠. 엉치뼈 쪽에서 시작해서 문지르는 거죠. 위에까지 골반 라인까지 해서 여기 안쪽까지 같이 해주실 만큼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엉덩이 쪽 크림을 발라서 문질러 주세요. 전체적으로
청골 쪽 라인 안쪽에서부터 골반 라인까지 해서 문질러주시죠. 이번에 대퇴사두근의 외측 관근에 대해서 심부 마사지를 하면, 여기 보면 장경인대가 골반 여기서부터 해서 옆 라인을 따고 무릎의 앞쪽에 이 지점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퇴 근막장근 위쪽이랑 대퇴사두근이랑이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거든요. 외측에 있는 부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측 관근이 여기 아래쪽까지 다 싸고 있어요. 허벅지 바깥쪽부터. 이만큼 싸고 있어요. 외측 관근이. 근데 그 위에 이제 대퇴 근막 장경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직접 마사지를 했을 때 효과를 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외측 관근의 이제 근육 긴장도 이완으로 인해서 통증이 감소하고 편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대퇴 근막 장근은 여기 보면 무릎 굽혔다 폈다 하다 보면 여기 딱딱한 부위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그 안쪽으로부터 해주시면 돼요. 무릎 위에서부터 해서 대퇴 외측 관근, 무릎 위쪽, 그래서 이게 장경인대를 제외한 부위에 심호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막 이완을 할 때 위쪽으로 하는 거는 약간의 근육의 스트레칭 효과가 있고, 크로스 근육 반결에 크로스를 하면 근육의 유착을 떨어뜨려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도 하시고, 길게 해주고 난 뒤에 크로스로 그 주변에 외측 부위, 대퇴 장경인대를 제외한 그 외측 부위에 있는 외측 관근을 이완시켜 주시면 됩니다.